지난 28일 중국이 대만에게 선전포고 수준의 경고를 했습니다. 대만 집권당 일각에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국호를 중화민국에서 대만공화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중국 정부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중국 국무원 대만 판공실의 마샤오강 대변인은 대만 독립 도발을 감행하는 데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격할 것이라며 대만에 겁을 줬습니다. 여기서 미리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이것은 중국이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경고 메시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중국이 최강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중국을 겨냥해 말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에서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고 시진핑에게 말했다며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해서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증폭되면서 즉각적인 무력 통일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만 통일 방식으로 제시됐던 일국양제는 이제는 일국일제로 대체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내 상황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집권 민진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 정상화를 위한 개헌 논의가 대표적인데 여기서 지금 중국 대만 통일을 의무화한 헌법적 근거를 삭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중국 군용기가 대만 방공구역에서 이달에만 100여 대가 들어와 비행을 하며 전쟁 연습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국 군함이 대만 해협을 침범하며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미국은 전면에 나서 도발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미국 태평양 함대에 존스 맥케인함이 대만 해협을 지나가자 중국은 반발하며 15대의 군용기를 들여보내 대규모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 26일 대만 동쪽 일대에서 훈련하던 중국 항공모함 전단 사이로 미국 이지스 구축함이 함대 한가운데로 가로질러가며 중국에게 굴욕을 안겨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돌적으로 돌진해오는 미 해군 구축함의 행동에 중국이 당하게 아무런 대처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본 대만 네티즌은 미군이 이러다 상하이 칭터까지 랴오닝함을 쫓아가겠다, 바다 아래에는 핵 잠수함이 추적 중일 것 등의 반응을 보이며 미 해군 구축함의 행동에 크게 환호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은 미군 구축함이 투항하러 왔다며 어이없게 반박했지만 비웃음만 샀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29일 이에 반박하며 중국 항모전단의 위력을 평가절하려는 헛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항모전단을 뚫고 간 머스틴함은 이미 중국에 굴욕을 안겨준 바 있는 배였습니다. 이 머스틴함은 지난 4일 함장이 배 난간에 다리를 꼬아 올린 채 랴오닝함이 항행하는 모습을 여유롭게 바라보는 모습을 공개한 이지스 구축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쉽게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26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는 미 공군이 워게임을 진행한 결과 차세대 군사기술을 이용했을 때 중국군의 대만 침공을 격퇴할 수 있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군함과 전투기, 미사일 전력 확충에 공격적 투자를 함에 따라 과거 서태평양에서 미군이 누린 일방적인 군사 위인은 점차 약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1991년 걸프전 때 미군이 6개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대만에 침공한 인민해방군을 격퇴하려면 해군과 공군 전력의 최대 80%를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만 해군학교 전 교관인 류리스는 오늘날 인민해방군은 1990년대 이라크 군보다 더욱 강력하기 때문에 미군의 해공군 전력의 80% 투입은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인지 미국은 중국의 도발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 항모전단을 불러 모아 훈련을 하는데 여기에는 중국과 센카쿠 열도에서 다투고 있는 일본도 끼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일본에는 23개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지금 중국의 도발을 대만 못지않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와 자위대가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가장 먼저 일본의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란 것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의 티머시 히스 선임 연구관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자신들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할 오키나와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는 중국이 일본과 싸우면 일본 해상을 봉쇄하고 일본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식량 및 광물 자원의 수입을 막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일본 제조업의 공급망도 막혀 이에 일본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는 대만은 일본 방위의 최전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미국과 대만에 선전포고급 경고를 하며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각오를 하고 있기에 일본은 언제라도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도 도쿄올림픽을 직전에 앞두고 말입니다. 과거 올림픽은 40년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40년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을 각각 일본 삿포로와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1937년 일본이 중국을 공격해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개최권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인 1980년 모스크바에서 개최 예정이던 하계올림픽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서방 국가들의 집단 보이콧으로 일부 국가들만 참여한 반쪽 올림픽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난해 도쿄올림픽은 코로나로 연기되었고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 개최가 쉽지 않은 가운데 이제는 전쟁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80년 전에는 일본이 중국을 공격했지만 이번에는 중국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국내 네티즌들은 도쿄올림픽이 받는 저주에 가까운 상황은 일본 스스로가 자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 스가 정권은 이번에도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가 적절하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징용에 의한 노무는 강제 노동이 아니다라고 대놓고 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고 중국 또한 일본 정부의 위안부 표기 채택은 역사적인 사실회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북한도 발끈해 25년이 지난 오늘까지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지적하며 오늘 일본에서는 자국이 과거에 저지른 침략행위와 반인류 범죄들이 정당한 것으로 전시에 흔히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전범자들이 애국자로 추앙되고 총창 끝에 매달려 있던 피 묻은 우기기가 공공연히 나부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북한은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 일본을 공격하면 북한도 자동으로 참전할 수 있기에 그동안의 분노가 일본 열대에 쏟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역사 왜곡으로 주변국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더더욱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최근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스가 총리 결정에 일본 8선 야마모토 의원은 방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마모토 의원은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지 않아도 오염수를 저장할 탱크를 지을 공간이 충분히 있으며 한국의 반발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주변국들의 화살은 지금 일본을 향해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과거 1950년 한국전쟁 때 일본은 전쟁 특수를 누리며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미중 충돌로 인해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은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